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입니다. 3월 9일 화요일 장도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은 개장 직후가 오늘 가장 좋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또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내 모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어제 3,000선을 내줬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900선을 내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는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장중의 하락분은 많이 만회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984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95% 빠집니다. 896선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SK하이닉스만이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61%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8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74% 오르면서 136,5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인 LG화학은 2.7%대 낙폭을 보입니다. 86만 6천 원을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네이버는 1.9% 빠집니다. 36만 1,5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앞서 보신 것과 거의 비슷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만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0.87% 오르는 상황입니다. 23만 2,500원의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86%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2%대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2.75% 빠집니다. 44만 1,500원에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0.86%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2%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HLB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역시도 소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28만 3,600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반면에 카카오게임즈는 약보합세가 보입니다. 0.3%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5만 원 선 아래에서 지금 거래 마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조금 더 분위기가 좋습니다. 파란불을 켜낸 종목이 두 종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2.52% 강세를 보여줍니다. 주가는 33만 100원을 지나고 있고요. CJ는 3.89%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전거래보다 4,800원 오른 지점에서 거래 마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제는 3.37%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11만 7,500원을 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CJENM은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가전 콘셉트인 비스포크를 생활 가전 전체로 확대합니다. 비스포크 아마 가전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비스포크 홈을 오늘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비스포크를 우리나라 매출의 핵심 제품군으로 자리매김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외를 아우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제품군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 보증 서비스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폴더블폰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와도 함께 이슈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위원회를 출범을 합니다. 조금 전인 3시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탄소 중립 위원회 출범식이 개최가 됐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2050 탄소 중립 논의를 위해서 꾸려진 민간 합의체입니다. 출범식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LG디스플레이는 탄소 중립 촉진을 위해서 먼저 탄소 중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와 또 탄소 중립 R&D 기술 개발 지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뒤를 이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에코프로비엠까지 지금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는 6%에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 여파로 2차 전지주들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두 낙폭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요즘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국채 수익률이 계속 상승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기에 유명한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량이 부진합니다. 거기에 차반도체 부족에 따른 조업 차질 등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주가는 $600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주들 그 여파를 받으면서 LG화학은 2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나타나고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은 4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2차 전지 소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엠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와 CJ CGV, SK이노베이션이 공시 우수 법인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는 2020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 우수 법인으로 선정된 11개 회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11개 회사는 지난해 공시 실적 등을 기초로 해서요. 1차 정량평가와 또 2차 정성평가를 거친 후에 공시 우수 법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선정된 업체가 CJ CGV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카카오 등 11개사가 선정이 된 건데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 간의 공시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문공시 당일에 영문공시도 진행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입니다. 공시 우수 법인의 경우에는 선정 후에 1년 동안 연 부과금과 상장 수수료에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도 3년간 한 번에 한해서 유예가 되고 또 연례교육 이수 면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KB금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간밤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6%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이슈가 나온 건데요. 순이자 마진 개선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순이자 마진은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주된 지표인데요. 시중의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업종의 순이자 마진이 1, 2분기에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 업종의 PBR은 0.4배 미만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의 상대적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의 이슈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검은 사막 모바일의 신규 지역인 카마실비아를 업데이트합니다. 카마실비아는 여신 실비아의 축복을 받아서 천혜의 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엘프 종족의 고향인데요. 펄어비스는 카마실비아 지역 오픈을 기념해서 이용자에게 카마던 부엉이와 영지 조경물 3종류 등이 담긴 카마실비아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규 지역 오픈과 함께 신규 터블 우두머리 나크 브리쉬카를 새롭게 선보인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시젠입니다. 시젠은 어제 소식이 나와 있었는데요. 장 마감 후에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정례 회의를 열어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시젠에 과징금 25억 1,4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에도 오늘 주가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관련 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그리고 내부 통제 개선 권고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젠은 2011년에서 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이미 반출을 했고요. 또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을 해서 매출액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과대 계상한 점을 지적을 받으면서 시젠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3월 9일 화요일 우리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로 마감을 했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은 어떤 분위기로 마감을 했을까요? 여전히 파란불을 켜내주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면을 통해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역시나 0.63%, 마감 동시효과 구간보다 조금 더 낙폭이 커진 상황입니다. 0.66% 빠지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주가는 2,976.29포인트를 가리켰고요. 지금 거래량도 지금 꽤 많은 상황입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장 초반부터 좋지 못했습니다. 장 초반이 가장 고가를 기록했다라고 봐야겠는데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3,0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오늘은 3,000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976.12포인트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떤 마감을 보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마감 상황을 보시면요. 지금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빨간불을 켜주면서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73%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81,4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IT 투톱인 SK하이닉스는 0.74% 올라줬습니다. 전거래보다 1,000원 오르면서 136,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뒤를 이은 종목은 LG화학입니다. 3.26% 낙폭을 보이면서 86만 1,000원에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언택트 대장주인 네이버는 1.9%, 2%에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36만 1,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분위기와 동일합니다. 현대차만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23만 1,5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9%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전거래보다 9,000원 빠지면서 68만 7,000원에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 SDI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낙폭이 커졌습니다. 2.15%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카카오는 2.86% 하락세를 보이면서 44만 1,000원에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에서도 1%대 낙폭이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하는 업종으로는 가장 상승률이 컸던 업종은 건설업입니다. 2%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통신업과 은행, 보험 업종에서는 1%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은 업종은 섬유의복 업종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은 어떤 업종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금속 광물과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3%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화학 업종에서도 2%대 낙폭이 기록이 됐고요. 뒤를 이어서 종이 목재와 서비스업에서도 1%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덜어내는 시장이었는데요. 기관은 2,927억 원, 개인은 3,51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만 6,404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기관의 매수 속에서도 연기금은 48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을 한 모습인데요. 외국인은 여전히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4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 이어갔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93% 빠지면서 896.36포인트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 개장 초가 가장 고가였습니다. 904.0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시작한 우리 코스닥 시장은 마감을 앞두고 900선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떤 모습 보였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엇갈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2%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HLB는 반면에 강보합권에 들면서 300원 오른 시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76,2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펄어비스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28만 3,5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게임즈는 1%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의 상황을 보시면요. 아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와 CJ는 빨간불을 켰고 CJ E&M은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은 파란불을 켜면서 장을 마친 모습인데요. SK 머티리얼즈는 2.05%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주가는 32만 8,600원을 가리키면서 마감을 했고요. CJ는 4.86% 급등해줬습니다. 하지만 13만 원까지 회복을 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12만 9,500원의 종가 형성을 해줬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은 크게 빠졌습니다. 3.73%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6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이 오늘 좋았습니다. 2.89%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뒤를 이어서 컴퓨터 서비스 업종과 통신 장비, 통신 서비스, 의료 정밀기기 등의 업종은 1%에 못 미치는 상승률을 기록해줬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기 업종에서 가장 큰 하락률이 나타났고요. 뒤를 이어서 유통과 출판, 매체, 복제, 운송, 제약 등의 업종에서도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만이 덜어냈습니다. 외국인은 908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은 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기관만 81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줬는데요. 수급 흐름을 한번 주간 단위로 살펴보시면요. 4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던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은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네, 3월 9일 화요일 마감 상황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시장도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바른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